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강사 코스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4주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한 달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가 지금 탄생한 지는 지금 작년 10월달에 했나요? 10월달인가 11월달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 런칭하고 사실 이제 커트를 시작한 지 지금 이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그런가 동시에 지금 많은 자료를 만듦과 동시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또 계속 우리 머리 다이렉션 커트에 관한 특별한 개념으로 지금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 다이렉션 커트가 지금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커트라는 부분이 이제 브랜드라는 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브랜드는 뭐예요? 내 귀에 익숙하면 내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귀에 익숙하도록 많은 활동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이제 여러분들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 다이렉션 커트로 100작품을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계속 지금 했고요.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단발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했어요. 그쵸? 단발의 개념에서 어떻게 이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1차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없지만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수평, 컨케이브, 컨벡스 라인을 이제 잡는 거를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아주 약한 차이지만 그 약한 차이지만 고객님이 딱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제가 어디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쵸? 네. 머리 다이렉션 커트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살롱에서 실질적으로 커트를 해서 먹고 사는 데는 딱 남성 커트, 여성 커트 5가지, 남성 커트 5가지 이거 해서 도합 10가지만 갖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파색이 되는데 이 파색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 파색이 되느냐. 남자 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숏커트라고 얘기해서 그냥 거기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성 커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성 커트는 긴 머리서부터 해서 짧은 머리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서 파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도예도나 이런 걸 다 그리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두상은 라운드인데 라운드의 두상에 사각형의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각형이 여러 개 반복이 되면서 라운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탄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육면체에 6가지 면에 사각형의 파팅과 사각형의 파팅과 라운드의 파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요즘 많이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막 그거를 이해하고 커트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특히 우리 머리 다이렉션 커트는 머리 수술 치지 않고 올 다 블런트 커트를 해서 선을 지키면서 우리는 커트를 구사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각보다는 라운드에 대한 개념이 아주 깊게 배제되어 있고, 이 라운드라는 개념 자체가 수플라이 기법으로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인의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치우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각기 있는 부분에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가 컨트롤하고 인해서 고객이 집에 가서도 똑같이 손질이 편할 수 있는 커트 기법, 그리고 머리를 커트를 해서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들어갈 수 있는 커트 기법, 또한 커트를 통해서
내가 머리를 말림으로 인해서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를 커트만으로도 가능한 기법, 이런 거 위주로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빗질을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떤 층을 내고 어떤 이동 디자인, 어떤 고정 디자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아주 많이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오고, 그런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내가 또 학문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문서로 남기고,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남기고, 또 나중에는 내가 제자들한테 이거를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아는 거를 지금 해서 지금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동안 그냥 배웠던 뭐 20작품, 뭐 110작품,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 뭐 썰렁해서 썰어 올라가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깊이 정도가 어디까지 내가 깊이를 가야지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정도도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머리 다이렉션 커트는 앞으로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어려운 커트,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 하지만 도의도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커트, 그런 도예들을 지금 엄청나게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어낼 거고,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제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전 세계에서는 많은 커트 기법들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50년 막 이렇게 된 그런 기법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벌써 사전백이 되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기준이 없었던 거, 기존에 만들지 않았던 거, 그리고 기존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그리고 기존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 그리고 기존에 내가 만들지 못했던 구조그래픽을 지금 저는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제가 그동안 미용을 하면서 생각했던 관점, 그런 관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눈에서 보지 않는, 그냥 모방만 하는 그런 기법이 아닌, 구조그래픽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법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이 가볍고 어느 부분이 무겁고 어느 부분이 거치고 어느 부분이 매끄럽다라는 개념을, 이 네 가지의 조합을 이용해서 커트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얼굴형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잘 맞는 커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풀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좀 자료를 좀 업그레이드 좀 올리고 있고요. 근데 우리 팀들은 반응이 없어요. 이미래 원장님하고 박세준 선생님하고 남정 선생님 딱 세 분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세 분만 가시면 딱 세 분 딱 앉아 계시네. 네, 사실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배우고 그런 걸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스스로가 개발은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 먹을 거리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져와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공유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거에 대해서 글을 한번 보고, 한 번이라도 이거를 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머리를 굴리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유만 하고 이걸 그냥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닌, 이거를 똑같은 거를 한 10번 이상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좀 틀리고, 거기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다 뽑아놓고 프린터를 뽑으면 더 좋고요. 거기다가 어때요? 글도 한번 써보고. 제가 지금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쵸? 지금 그 내용들이 지금 점점점 지금 제가 올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그 책자에? 그쵸? 지금 잘 다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 부족한 부분에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살만 더 붙이시면 돼요. 그동안 내가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설명 못하고 글로 내가 표현을 못했던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나눠준 거기에다가는 제가 글을 안 써드렸잖아요. 왜? 한 번이라도 글씨라도 한번 써보라고. 왜냐면 글을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냥 공유했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하지만 글을 쓴다는, 내가 글을 한번 쓴다는 얘기는 이거가 내가 머릿속에서 한번 읽게 되는 거거든요.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읽음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제가 장담컨대 제가 이제 그런 자료를 많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첫 커트, 블러드 커트는 선을 제일 잘 지켜서 하는 커트, 이런 커트는 대한민국에서 1인자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대신에 뭐예요?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만이 그걸 따라와 주시고.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지금 S게 만들어서 줬는데, 남준 선생님이 S게 프린트해서 줬는데 왜 안 갖고 오셨어요?
항상 필수를 갖고 오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를 할 거냐면요. 오늘 커트는 저번 시간에 단발에 대한 개념을 진행을 했어요. 그쵸? 뭐 했어요? 똑같은 단발인데 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달랐죠? 그쵸? 만약에 이제 리버즈, 우리 저번에 리버즈 했나요? 리버즈만 했나? 리버즈만 했나? 기억이 안 나. 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 자, 리버즈만 해서 진행을 해서 떨어지는 커트 선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는 커트 선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자, 이 부분은 똑같은 단발을 진행했을 때 내가 잡는 양에 따라서 완만해질 것이고 조금 얇게 될 것이고 완만해질 것이고 깊게 들어갈 거다. 뭐예요? 파팅을 나누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다는 거죠. 파팅을 얇게 뜰 것이냐 많이 뜰 것이냐. 똑같이 포워드 방향으로 갔을 때 정중선은 항상 온베이스 포워드 방향으로 갔을 때 때도 양을 내가 얼마큼 잡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이 얇은 컨벡스가 나올 것이냐, 완만한 컨벡스가 나올 것이냐, 깊은 컨벡스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층이 레이어가 모발이 잡는 양에 의해서 내가 가는 정도, 모발의 이동에서 이동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레이어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모발이 커트의 능력이 많이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저번 시간에 제가 체크를 해서 디자인해서 저번 시간에 요걸 냈죠. 컴케이브가 나와서 요런 디자인을 뽑아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요거에 관련된 것을 오늘 커트를 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제 앞머리에 관련된 거예요. 앞머리 레이어를 어떻게 낼 것이냐. 앞머리 층을 도대체 어떻게 낼 것이냐. 이제 저번 시간보다 좀 짧아지는 커트를 진행할 건데 앞머리 층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내서 층을 낼 것인지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앞머리 층을 내는 건 통상적으로 뭐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상 세 가지의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하는 상하 이동 디자인. 상하 이동 디자인 있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하는 상하 이동 디자인의 좌우 이동 디자인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좌우 이동 디자인이 있어요. 또한 슬라이싱
이동 디자인이 아닌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의 슬라이싱을 진행을 해요. 고정 디자인이. 고정 디자인의 슬라이싱을 진행을 해서 층이 생기는 정도. 여기서 레이어가 가장 많은 건 어떤 거예요? 얘가 가장 많겠죠. 자, 지금 앞머리에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되는 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후대각이라는 개념이에요. 후대각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동 디자인은 상하 이동 디자인에서 층을 내는 방법, 상하 이동 디자인과 좌우 이동 내는 방법, 그 다음에 고정 디자인의 슬라이싱을 해서 라인을 잡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서 얘네들은 과연 도대체 어떻게 층을 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또 변화를 볼 수 있죠. 뭐가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자, 한 상태에서 밑에 대각 아래에서만 또 세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 그쵸? 아니다. 여기서 또 다시 앞으로 똑바로 할 수도 있는 방법. 그쵸? 여기서 또 밑에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대각 위에서도 똑같이 또 세 가지를 또 잡을 수 있는 방법. 빗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떻게 된다? 선이 부드러워진다. 빗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빗질이 적게 할수록 각이 생기고 라운드의 느낌이 굴곡해질 수 있지만 내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떨어지는 선이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진다. 얘네들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은요 떨어지는 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겠죠. 각이 잡히면서.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빗질 자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커트의 선이 더 부드럽게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각이 생기겠죠. 그쵸? 만약에 앞에 부분을 16번을 빗질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훨씬 더 16번의 각이 생기겠죠. 하지만 3번의 각보다는 16번, 18번의 각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훨씬 더 부드럽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커트를 해요. 이렇게 커트를 하는데 머리를 말리고 나니까 가벼움과 무거움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컨트롤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눈으로 그걸 봐야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빗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위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의 컨트롤이 더 쉽다라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커트의 느낌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커트를 할 때 빗질을 많이 하면서 커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선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좀 편하다. 빗질을 많이 하고 커트를 진행하는 게. 그 대신에 빗질을 많이 한다는 뜻은 뭐예요? 시간이 오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객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시간 안에 내가 이 손님을 끝내야 돼. 그럼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시간에 걸쳐서 커트를 한다 그러면 비용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1시간에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비용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빗질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가격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시간에 내가 손님 뽑아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커트를 진행할지, 이 방향으로 할 건지, 이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앞머리만 자르는 말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좀 많거든요. 또한 이 앞머리, 그러니까 후대각이라고 얘기할게요. 앞머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후대각은 커트를 진행할 때 똑같이 내가 다리로 이동하는 디자인과 몸으로 이동하는 디자인이 또 다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동 디자인을 할 때요. 이동 디자인으로 갈 때 다리로 이동하는 디자인. 다리를 움직이면서 하는 이동 디자인과 몸이 이동하는 게 있어요. 자, 다리로 이동하는 디자인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이동 디자인이 많아요. 이런 층. 아니면 이런 층.
다리로 이동한, 내가 몸이 다리가 이동하잖아요. 그죠? 다리로 이동하는 건 이런 이동 디자인 많아요. 이동함과 동시에 층의 레벨이 달라지고 각이 다리만 이동해도 뭐예요? 사각의 느낌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쵸? 다리만 이동해도. 그 대신에 몸으로 이동하는 디자인은요, 곡선이 나와요. 곡선. 자, 보세요. 다리는 안 움직였어요. 다리는 고정이에요. 그 대신에 몸이 이동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요. 그 대신에, 자, 커트를 보세요. 내가 빛의 잘못을 보세요. 자, 이렇게 버티컬을 했어요. 버티컬 어떻게 들어가요? 곡선이 타지 안 타져요? 곡선이 타지죠. 곡선이 타지죠. 한 자리에서 내가 곡선이 타지죠. 그쵸? 몸이 이동하는 거예요. 다리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리로 이동하면. 그쵸? 다리로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몸이 이동하면 어때요? 곡선이 타져요. 곡선. 곡선이 타집니다. 다리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곡선 타지죠. 곡선. 곡선이 타진다는 거. 똑같은 각도라도. 자, 그래서 몸으로 이동할 것인지 다리로 이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선의 느낌이. 선의 느낌이 곡선이 타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직사각형 빗질. 얘는요, 몸으로 이동하는 거는요, 윤곽 빗질.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자, 몸으로 이동하는 거, 곡선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요. 다리도 이동하고, 몸도 이동하고. 자, 다리도 이동하고, 몸도 이동하고, 다리도 이동하고, 몸도 이동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후대각 커트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지금 이 몸으로 이동하는 디자인을 좀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몸으로 이동하는 디자인. 그래서 어떻게 몸으로 이동을 디자인할 건지 내가 고민을 해보시고, 자, 앞에서 커트를 할 것인지, 후대각인데 앞에서 커트를 할 것인지, 뒤에서 커트를 할 것인지 또 우리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하의 이동 디자인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커트하는 게 쉽겠죠. 그쵸? 얘는 어때요? 상하의 이동 디자인과 좌우의 이동 디자인 할 때는 뭐예요? 자, 이렇게 앞에서 커트를 진행하고 나서요. 앞에서 커트를 하고 나서 뒤에서 빗질을 하면 좋겠죠. 뒤에서 빗질을 하면 되겠죠. 자, 앞에서 빗질했어요. 빗질, 앞으로, 대각 위로. 그쵸? 했죠? 그쵸? 지금 다리는 고정됐어요, 안 됐어요? 다리는 고정됐지만 몸이 이동됐어요, 안 했어요? 몸이 이동됐어요. 그쵸? 다리는 고정되지만 몸이 이동됐어요. 자, 뒤에서 봤을 때, 먼저 하고 나서 뒤에서 했을 때, 자, 두상이 어때요? 두상이 사각형이에요? 라운드죠? 그러면 두상이 나는 것도 다르죠? 그쵸? 자, 앞으로 빗질했어요. 두 번째 빗질했어요. 세 번째 빗질했어요. 네 번째 빗질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파마를 할 때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떠서 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뜨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파마를 어떻게 말았어요? 서서 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내 몸이 이 정도까지 틀어줘야 돼요. 더 틀어줘야죠. 밑에 네이프 자를 때는 더 많이 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몸을 많이 이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은 훨씬 더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컷하는 부분 자체가 이동 디자인이냐, 상하 이동 디자인, 좌우 이동 디자인, 그리고 슬라이싱. 이 고정 슬라이싱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빗질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고정 디자인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고정을 해서 슬라이싱을 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 고정을 슬라이싱을 할 것이냐, 아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겨서 슬라이스를 할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앞으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슬라이스 갈 거야. 아니야. 나는
대가 위로 한 상태에서 슬라이스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슬라이싱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슬라이싱을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슬라이싱을 하는 이유. 커트선이 부드럽잖아요. 커트선이 부드럽잖아요. 그쵸? 우리가 칸을 자른 거와 가위를 자른 거가 블런트 커트하는 거가, 블런트 커트하는 거는 가위 자국이 펑펑 나지만 칼을 자른 거 가위 자국이 나야, 칼 자국이 나야 안 나요? 칼 자국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선이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진다면, 블런트 커트는 뭔가 모르게 두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선이 다 연결이 되면 두탁한 느낌이 안 들지만 선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두탁함이 들어요. 근데 슬라이싱을 하는 거는 칼을 자른 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칼질은 가위질은 하긴 하지만 떨어진 그 가위질 자체는 뭐예요? 칼을 자른 것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슬라이싱을 하는 이유. 가볍죠? 그렇죠? 많이 가볍죠? 그렇죠? 블런트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죠? 그리고 커트선이 어때요? 아니, 자국이 남지 않죠? 어? 커트선이 자국이 남지 않는다.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자,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얘는 층이 별로 없을 것이고, 얘는 층이 많을 것이고, 얘는 층이 더 많을 것이고. 근데 차이를 보세요. 얘가 1차 가이드라인의 길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1차 가이드라인의 길이가.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머리가 길이가 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가 짧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부터 가는 길이가 얘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길이나 요 떨어지는 요 선 얘가 훨씬 더 길을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얘가 단발이다 그러면 똑같은 길이었다 그러면 요만큼이 생기겠죠.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자, 요 부분에서 내가 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삼각형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이 두상이 라운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라운드라는 개념을. 자, 대각 아래로 한번 커트를 진행하고요. 대각 아래로 하고 앞으로 똑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빗질을 해보면 이렇게 빗질이 돼요. 자, 대각 위로 실제로 이렇게 빗질이 돼요. 여기에 뭐예요? 삼각형이 존재를 하겠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얘가 어때요? 얘가 얘가 잘려져 나가는 게 아니고, 얘가 잘려져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얘로 인해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선이 요 부분이 먼저 처음에 잡았던 이 기준선 때문에 얘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현상. 그래서 어떻게 잘려나가요? 얘가 잘려나가는 거죠. 얘가. 실질적으로는 얘가 잘려나가는 거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커트를 할 때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커트를 하는 양에서 처음에 자를 때는 많이 잘려요, 적게 잘려요. 대각 아래로 잘랐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잘려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아주 많이 잘려요. 두 번째 올릴 때는요 조금 잘려요. 세 번째 올릴 때는요 더 조금 잘려요. 그 삼각형이. 왜냐면 처음에 잡았던 요 각이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요 각이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요 각에 의해서 잘리는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얘보다는 적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잘리는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하면, 가장 많고 중간 세 번째는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길이에서 이 기준선 잡은 요 길이에 따라서 뭐예요? 빠지는 선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두상이 내가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이 잘려나가는 부분인 정도가 길이가 다 제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다.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길이가 따라오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대각 아래를 했을 때는 여기서 따라가는 머리카락이 이 정도 되겠지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세 번째 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훨씬 더 길어지잖아요.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자, 이 상태에서 훨씬 더 점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 개념 통해서 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길지 않은 상태에서 단발에서 커트를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떨어졌을 때 잘려나가는 부분은 양이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해가 되셨죠? 왜? 얘가 기준선이 단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맹목적으로 밑에 있는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중근전방으로 해서 단발로 해서 머리를 해놨어요. 해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머리 컬러마다 차이는 있어요. 길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발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잘라나가는 부분은 단차가 확실히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이렇게만 가셔도 되고, 자 대각 아래로 자 요 세 가지만 잡아도 분명히 요거 나눠먹기예요. 요거 나눠먹기. 요 양은 나눠먹기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은 단발 커트를 진행하고요. 단발 커트를 진행하고 앞에 층이 도대체 어떻게 층이 나는지 우리 그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은 앞머리 위주의 커트를 지금 진행할 거예요. 똑같은 단발을 자른 상태에서. 자, 근데 이 단발을 자를 때 우리가 또 개념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개념을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 할게요. 개념을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원넥 커트 베이직에 가장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기법 있죠. 뭐가 있어요? 네 가지 기법. 커트 베이직 네 가지 기법. 레이어를 내는 기법. 원넥스, 그리데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요게 우리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던 커트 중에서 가장 베이직이 우리는 요 네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뭘 붙였어요?
8가지 방향성을 더 붙여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개념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8가지 방향성의 정육면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집어넣었어요. 그쵸? 8가지 방향성의 정육면체의 6가지 면에도 또 8가지 또 방향성을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해서 이제 하는 걸 전체적인 걸 느낌을 하는데 지금 제가 위 4가지 커트를 레이어를 내는 기법 4가지가 없죠? 그쵸? 또 있어요? 레이어. 우리는 커트할 때 레이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게 문제, 맨날 모든 사람들 다 원랭 숫자로 나가. 그럼 우리가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레이어라는 부분, 이동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지금 머리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야. 층을 내는 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지금. 단발머리 일자로 다 잘라놓으면 우리가 굳이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층을 내는 것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힘드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다시 설명하기 만들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자연빛질, 평광빛질, 직각빛질, 예각빛질, 둔각빛질.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온각빛질, 0도, 1도에서 89도, 90도, 91도에서 179도, 180도. 맞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 때문에 힘든 거잖아. 그쵸? 얘는 뭐예요? 원넥스. 얘는 뭐예요? 그레듀에이션. 얘는 뭐예요? 세임 레이어. 얘는 뭐예요? 하이 레이어. 하이 레이어. 얘는 뭐예요? 하이 레이어 아니면 세임 레이어. 얘도 여기 90도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을 원랭스는 1으로 놔두고 그레디에이션은 G로 나누고 세임 레이어는 S로 나누고 하이 레이어는 H로 나누고 S나 H로 이니셜 이렇게 줘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자. 이런 예를 줬을 때,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했죠. 또 어떤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사각을 빗질을 했을 때 두상은 라운드란 말이에요. 두상은 라운드예요. 사각이 아니란 말이야. 얼굴 두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 이렇게 있고 입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 이 얼굴 사각형 나오더라. 요즘 게임 뭐야?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는 얼굴이 사각형으로 나오더라. 걔는 문제될 게 없잖아. 그냥 이렇게 커트를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 그쵸? 사각형에서 커트를 하면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근데 두상이 라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두상이 라운드다 보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두상이 사각형이면 크레스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크레스트라는 게. 맞아요? 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크레스트라는 게 뭐야? 두상 공간의 가장 넓은 지역이 우리 크레스트라는 거 얘기를 했죠. 자꾸 용어 때문에 멘붕 오는 사람 잊지 마요. 용어 정리했어, 안 했어요? 안 하셨죠? 용어 때문에 자꾸 멘붕 오지 마요. 짜증날 거예요. 여기는 그런 팀 아닙니다. 용어 때문에 짜증내는 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상이 둥무다라는 얘기는 뭐가 존재해요? 크레스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크레스트가 뭐예요? 두상 공간의 가장 넓은 지역 크레스트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쵸?
어려운 게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쵸? 두상이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각형이었으면 레이어를 낼 때 사각형이었으면 우리가 또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두상이 둥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볼륨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두상이에요. 이거는 모발이 아닙니다. 볼륨 다운이라는 건 두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두상이 볼륨이 죽어있고 볼륨이 살아있고 볼륨이 또 죽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만 있느냐? 위에도 있잖아요. 그쵸? 위에도 볼륨 업, 위에서 볼륨 업, 볼륨 다운, 뒤로에서 볼륨 다운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크레스트가 있으면 옆으로 크레스트가 있을 것이고 위아래도 크레스트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이 분명히 또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랬을 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는 그 감을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크레스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무게감이 어디에 쏠리는지를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레스트를 진행했을 때 무게감이 생기는 부분에 개념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요거 따라서 지금 뭐예요? 층이 무겁다. 어? 가볍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질 수 있죠. 뭐가 따질 수 있어요? 얘는 그레디에이션 맞죠? 그쵸? 얘 그레디에이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레디에이션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잖아. 그레디에이션 맞잖아. 그쵸? 근데 얘는 하나를 더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정중선에서. 그럼 얘는 그레디에이션이고요. 그레디에이션인데 아주 작은 로우 그레디에이션. 얘는 로우 그레디에이션. 얘는 미디엄 그레디에이션. 맞아요. 세임 레이어. 얘는 또 뭐예요? 얘 다시 미디엄 그레디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될 수 있어요. 로우 그레디에이션. 그럼 로우 그레디에이션 할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미디움에서 왜 다시 로우로 가? 미디움에서 왜 다시 로우로 가냐고.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얘가 들어갔잖아. 이 머리 길이보다 얘 길이가 훨씬 더 길잖아. 맞아요. 두 개가 지금 요 무게감이 있는 요 세 개 중에서 커트의 그 기법이 세 가지가 레이어 기법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두상이 들어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동안 인지를 못하고 커트를 하고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냥 구조맵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 아니다. 이제 아니다. 두상이 똑같은 빗질을 했어도 내가 빗질을 해서 각을 잡아놨어도 두상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크레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얘는 뭐예요? 세임 레이어. 얘는 그레디에이션. 얘도 그레디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원랭스 잡아놓으면은 얘가 잘려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똑같이 밑에 있는 머리는 다 그레디에이션이긴 하지만 얘는 로우 그레디에이션, 아니 원랭스, 얘는 원랭스, 얘는 로우 그레디에이션, 미드 그레디에이션, 얘는 세임 레이어, 얘는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머리가 훨씬 더 길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것과 여기서 떨어지는 건 다르잖아요. 그쵸? 그레디에이션은 뭐예요?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윗머리는 길고 밑에 머리는 무조건
작다. 위에 머리는 길고 밑에 머리가 짧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그레디에이션. 위에 머리가 짧고 밑에 머리가 길면 무조건 뭐다? 하이레이어. 위에 머리와 밑에 머리가 동일하다. 그럼 뭐예요? 세임 레이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얘는 전 세계적 공식을 이렇게 정해놨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커트 기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 플러스 내가 뭐 해놓은 거예요? 이제 예각비치, 둔각비치 막 해놓으니까 이제 미치고 있는 거야. 그쵸? 얘는 머리 다이렉션 헤어 커트만 있는 거예요, 얘는. 아셨어요? 이거는, 이 기법은 머리 다이렉션 헤어 커트에서만 있는 거야. 얘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얘는 뭐예요? 얘 원닉스잖아요. 그쵸? 얘를 엄밀히 따지면, 요게 각이 요만큼 있어야겠죠. 그쵸? 엄밀히 따지면. 얘는 그럼 뭐예요? 얘는 원닉스고요. 얘는 원닉스고, 얘는 그레듀에이션이고, 얘는 세임 레이어고, 얘도 또 다시 그레듀에이션 나온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얘도 또 나눌 수 있죠? 엄밀히 따지면 얘는 어때요? 얘는 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만큼은 뭐예요? 얘는 원넥스, 얘는 그레듀에이션, 얘는 세임 레이어, 얘는 또 다시 그레듀에이션 나와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아, 있어? 없어? 대답 좀 해. 진짜.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거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또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말발굽존에 됐을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말발굽존은 왜 얘기를 해요? 코너 정리. 코너 정리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선이 얘네들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층이 생겼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각이 이렇게 생기면서 코너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에 있는 요 삼각형을 잘라야 돼 말아야 돼요. 요게 왜 생겨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요거잖아. 요거 코너 정리, 말발굽존에 생기는 코너 정리를 하셔야지. 요만큼 요거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여기서도 똑같이 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얘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쵸? 여기에서 코너 정리 해서 요거만큼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코너 정리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코너 정리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코너 정리 잘라봐야죠. 훨씬 점점 가면서 층이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많이 생기잖아요.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민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지만 이게 실제는 원리예요. 응? 이게 실질적으로 원리라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커트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커트에 대한 항상 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코너 정리에 생기는 항상 무게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두상은 사각형이 아니고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위에 있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서 생기는 무게가 이런 것까지 우리는 계산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한 옆에 사이드에 있는 이 빈 공간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빈 공간은 생각을 못하고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백에서는 아주 빈 공간이 없이 빡빡하게 분포량이 아주 많아서 이 부분은 분포량이 아주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지만 앞에는 분명히 머리숱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에도 똑같이 뭐예요? 네 가지의 또 유형지역 우리 또 예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내가 원하는데 그런 무게감이나 가벼운 부분에 이런 부분을 내가 수술 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개념을 인지를 하시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앞머리에 대한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는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앞머리 커트하는 거 세 가지를 진행할 거예요. 아셨죠? 자, 머리 다이렉션 커트 이제 오늘 4주차. 오늘은 이제 앞머리 커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오늘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지금 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커트할 거는 이제 세 가지 커트를 할 거예요. 똑같은 단발을 자를 거거든요. 단발을 잘라서 일자 단발. 자,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오버존, 오버존을 하고 언더존 나눈 상태에서 1차, 2차 가이드라인 선정하고요. 1차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기준선이 되고 시작선이 되겠죠. 시작선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단발을 만들어요. 똑같이 단발을 만들고 두 번째는 레이어를 진행한 상태에서 온베이스 전체 온베이스 한 상태에서 단발 만든 상태에서 전체 온베이스 파팅은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 진행합니다.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 진행하고요.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 진행을 해서 디자인 뽑아내서 이제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다 온베이스를 잘라요. 온베이스를 잘라지는데 각도는요, 대각 아래로 하나, 둘, 셋, 끝. 한 번, 두 번, 세 번, 엘리베이션, 상하 엘리베이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즘 왜 안 하시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커트하고 한 거 그거 쓰세요? 써요? 쓴 사람 있어요? 요금을 좀 올릴까? 요금을 좀 올릴까봐. 자, 세 단계로 잡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층을 레이어를 내서 그러면 뭐 가이드라인이 요런 가이드라인 나오겠죠? 층이 많이 낮지 않은 가이드라인 나올 거예요. 이런 수평의 층이 나올 거예요. 수평 라인이 나올 겁니다. 수평 라인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해봐야죠. 뭘 해봐요? 대각 아래로 층이 위에 아래. 자, 요 상태에서는 어떤 디자인이에요? 수평 라인이지만 요거를 온베이스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좌우 이동 디자인이 되고요. 상하 엘리베이션이지만 얘도 뭐예요? 이동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 대신에 뭐로 나왔어요? 사각이 아닌 라운드로 나왔어요. 라운드로. 얘는 뭐예요? 얘는 수평이라고 했죠? 수평은 뭐예요? 얘는 수평 라인은 얘는 사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각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달라야 같아요. 같아요. 백에 있는 길이와 가운데 있는 길이와 앞에 있는 길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디가 더 길어요?
가운데가 길어요? 가운데가 제일 작고 앞뒤에 있는 머리가 제일 길죠. 그쵸?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맨 뒤에 있는 머리가 제일 길죠. 근데 똑같은 고도에 있는 머리카락을 봤을 때는 있을 때 머리카락을 봤을 때는 앞에 머리가 또 기술이 있어요. 수평으로 간다면 아니 앞에 머리가 기술이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떨어지는 선을 봤을 때는 뒷머리가 또 제일 짧을 수도 있고요. 앞에 머리가 제일 기술이 있고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사각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사각이나 라운드, 내가 이동 디자인을 잘 하게 되면 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사각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길이가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길이가 안 나왔을 때는 뭐예요? 사각의 길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층이 나왔겠죠.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는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이제 층을 또 내야 되겠죠. 층을 내는 방법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를 내는 층을 내는 방법 중에서도요. 대각 아래로 해서 층을 낸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부분만큼 요 부분 어때요? 밑에 머리죠? 요 기준선이 여기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요게는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대각 아래로 좀 각을 좀 더 높일게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자르는데 요거 하나만 갈 것이냐? 이거 한 번만 갈 것이냐? 아니다. 나는 세 번에 걸쳐서 갈 것이다. 세 번에 걸쳐서 갈 것이다. 아니다. 나는 슬라이스로 갈 것이다. 슬라이스로 갈 것이다. 세 번 나누어서 빗질. 얘는 한 번. 한 번에 빗질로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는 하이 레이어가 나와요. 하이 레이어. 이렇게 따랐을 때는 얘는 원넥스나 그레디에이션이 나와요. 그쵸? 얘는 세임 레이어, 얘는 그레디에이션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요. 이 상태에서는 얘는 같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얘는 원넥스, 얘는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가 다 존재하죠.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존재하는데 얘는 원넥스, 얘는 하이그라나 하이 레이어가 존재할 수 있겠죠. 하이 레이어가 존재할 수 있겠죠. 또 얘는 세임 레이어, 얘는 그레디에이션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큼 뭐예요? 말발굽존, 코너 정리, 요 부분 코너 정리, 요 부분 코너 정리, 요 부분 코너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커트를 진행해 주세요. 다 끝난 다음에 또 디자인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만약에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커트를 했었어도 떨어지는 선이 이런 층이 생기다가 대각 아래로 이런 층이 생길 거예요. 이런 층이 생길 거예요. 이런 층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다 이제 1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생기고 2차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런 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코너 정리를 해주면 없어질 것이고, 코너 정리를 안 해주면 이 형태가 그레듀에이션이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떨어지는 선을 딱 봤을 때 얘네들이 요선이요 3하 좌우에 있는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후대각의 이 요선이 들쑥날쑥하게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요? 위험적 라인 때문에 얘네들이 또 어떤 부분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연 빛을 한 상태에서요 슬라이싱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연 빛을 한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선이 어느 정도 딱 잘 맞아요. 고생하게. 대신에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오늘 커트하는 것 중에서는요 지금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하 이동 디자인이 있었고요. 좌우 이동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안 했어요. 이 좌우 이동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 이동 디자인을 하고 좌우에 대한 이동 디자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잡았죠? 요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 커트를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고객님들한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앞에서 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좌우에 대한 고정 디자인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좌우에 대한 이동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후대각으로 공부한 케이스가 우리는 극히 많이 없다라는 개념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요런 커트는 우리가 지금 사실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요 잡는 방법은 가르쳐주지만 뒤에서 커트를 하면서 내가 이동하면서 커트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런 커트 기법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서양에서 넘어온 커트 기법. 근데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 커트가 발달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때요? 후대각 커트가 이뻐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긴 장방형의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전대각 커트가 예뻐야지만 되지만 동양 사람들은요 얼굴이 둥글럭적한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전대각으로 하면 앞에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운 커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얼굴이 작기 때문에 얼굴이 둥글럭적하고 얼굴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사각형이 많고 턱이 발달되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요 후대각 커트가 굉장히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후대각을 수술 쳐서 그 후대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술 치지 않고 라인을 잡아서 후대각을 커트를 해서 진행할 것인지 우리는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커트는요 적절한 지금 이 커트 이것만 했을 경우는요 적절한 수술이 필요해요. 적당한 질감 정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어떤 사람한테 가장 이상적인 후대각일까요? 어떤 사람한테? 얼굴이 작은 사람,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런 커트가 좋겠죠.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커트 기법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커트가 돼 있어요. 지금 교육들이 다. 맞죠? 근데 그런 교육기법들이 왜 거기까지만 멈춰 있을까요? 이런 교육기법들이 다 서양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서양에서 넘어온 교육기법들이 이게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젊은 사람 위주의 커트 기법들로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작고 두글럽적한 얼굴형보다는 약간 삼각형, 마른 목걸이나 얼굴이 작은 얼굴에 가름한 얼굴형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얼굴형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이런 커트가 잘 어울리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후다닥에 침이 많이 나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런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진행하실 거예요. 자, 요거. 자, 요거 하나 하고요. 요거를 기준점에서 1번, 2번, 3번. 요렇게 진행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한 작품. 오늘 요거 한 작품 나갈 거예요. 아셨죠? 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발 레이어 커트 진행할 거고요. 뭐 길이는 여러분들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고, 단발 레이어에서 후대각을 커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후대각 커트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층이 나는데 그 층의 레이어가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오늘 세 작품 한번 뽑아보자고요. 똑같은 커트를 진행하는데, 그리고 전대각을 할 건지 수평을 할 건지 후대각을 할 건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뭐 전대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긴 머리가 갈수록 전대각 커트보다는요 수평이나 후대각 커트가 더 이쁘다라는 거. 중간에 되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이제 수평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수평으로. 그래서 정중선 나눈 상태에서 정중선을 나누고 위에 머리는 이제 어디까지 할지 빗질을 먼저 해서, 제가 항상 빗질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한 상태에서 빗질 한 번에 쉽게 타지는 빗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빗을 놓고 길이는 내가 어디까지 자를지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고개는 똑바로, 고개는 똑바로. 이렇게 커트를 해요. 이렇게 커트하면서 이렇게 커트를 해요. 자, 손 보세요.
손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내가 높은 자세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커트를 진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이게 자세가 맞는 거예요. 이 자세가 맞는 거지 이 자세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커트를 진행할 때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요 내가 높은 자세를 이렇게 내가 높은 데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세를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내려서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선을 잡을 때 자세를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눈높이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자, 다리로 어떻게 해요? 다리로 눈높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기장 양쪽에 기장은 다 맞췄으면 위에 머리 내려서 다시 한번. 이때 빗질 할 때는요 등이 아닌 빗살 이동 디자인, 좌우 이동 디자인. 자, 이때는 몸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아, 다리가 움직여. 다리만 움직여요. 자, 다리만 움직이는 다리 이동 디자인이에요. 몸이 이동 디자인 아닙니다. 눈높이가 안 맞추면 내가 손가락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눈높이가 안 맞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요. 눈높이가 맞으면 이렇게 되고요. 아셨죠? 자, 올라가면 뭐예요? 그레디션 레이어예요. 눈높이를 최대한 상태에서 전대각을 할지 후대각을 할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고 컨트롤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쪽 사이드의 길이에 맞춰서 자, 몸이 이동 디자인이 아닌 다리만 하는 이동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힘들다 하신 분들은요, 의자를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살롱에서 의자 갖다 놓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이제 한쪽이 좀 기네요. 잠깐 퍼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머리. 자, 빗질을 할 때는 위에 탑에 있는 빗질을 할 때는 자, 탑부를 기준점으로 해서 포워드 방향, 리버즈 방향이면서 리버즈 방향은 뭐예요? 원포인트 방향으로 미리 빗질을 다 해놓으세요. 자, 원포인트 방향성
자, 앞에는 다중 포인트,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에서 빗질을 다중 포인트에 맞게끔 빗질, 뒷백은요 원 포인트에 맞게끔 빗질. 빗질을 되게 중요합니다. 빗질을 먼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커트를 진행을 해야지. 내가 커트선이 쉬운데 그냥 다 빗질을 뒤로 한 상태에서 내가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로 한 상태 커트를 하게 되면 이 앞에 머리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 백이 있는 머리는 방사형으로, 방사형 원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옆에 사이드는 뭐예요? 다중 포인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렇게 빗질 다 해놓으면, 내가 굳이 위에 머리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위에 머리 볼 필요 없고 한 번에 내가 커트를 다 진행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커트 다음 작업하기가 너무 쉽겠죠. 자, 동양 사람들은 앞에 머리 커트 할 때, 서양 사람들은 요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대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수평을 만들잖아요. 그쵸? 앞에 머리가 너무 길어지게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런 커트가 안 이뻐요. 크레스트 위쪽으로 넘어갈수록 머리가 짧은 게 더 이쁘거든요. 후퇴각의 커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앞으로 빗질을 한 상태에서요. 앞으로 빗질한 상태에서 내가 기준선, 옆에 기준선 잡아서 그냥 일자로 그냥 다 수평으로 잘라주시는 게 더 예뻐요. 그래도 이렇게 수평을 잘라놔도요, 뒤로 넘겼을 때는 후대각이 나옵니다. 얘네들 똑같이 후대각이 나옵니다. 자, 후대각이 나오기 때문에 뒷머리는요, 자, 보시다시피 뒷머리는 뒤집어지고요. 뒷머리는 사각이기 때문에 앞에 머리는 지금 얘가 앞으로 당겨서 후대각을 잘랐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는요,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요. 층도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짧아져요. 앞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얘는 후대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옆에 사이드 봤을 때는 앞에 여기는 다 들어가요.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내린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트를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수평 단발이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선, 자, 요 상태에서 그냥 손님들을 그냥 보내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예요? 그냥 나는 일자 단발 좋아요. 일자 단발이니까 일자 단발만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고개를 이렇게 숙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이드선 잡아서 깔끔하게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잔발, 이거 일자 단발이죠? 층 안에 일자 단발이죠?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말가급 전에 코너 정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얼마큼? 아주 적게. 요 부분, 요 1cm. 코너 정리를 제가 몇 cm 하라고요? 1cm 미만. 항상 1cm 미만. 그러면 겉에 있는 머리만 어떻게 돼요?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겉에 있는 머리만. 아유, 오늘 하림 원장님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응?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자, 우리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게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말발굽조는 무게지점으로 이동한다 안 한다? 말발굽조는 무게지점 이동한다 안 한다?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말발굽조는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코너 정리를 해서 라운드로 들어가는 것만 형태를 잡아놓지 무게지점을 변화를 시켜주지는 못해요. 말발굽조는 1cm 미만으로 잡히기 때문에 말발굽조는 무게지점을 변화를 못 줘요. 자, 제가 커트를 진행을 해서 대각 아래로 해서 커트를 이만큼 잘라놨어요. 이 정도 자른 상태에서 엘리베이션을 갔어요. 그럼 이만큼 자른 거에 대해서 형태가 변화가 오잖아요. 무게지점이 바뀐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에 무게지점은 뭐예요? 얘의 무게지점은 원넥스예요. 얘의 무게지점은 원넥스입니다. 원넥스의 말발굽 존에 있는 코너 정리만 한 거예요. 아셨죠? 얘는 원넥스예요. 얘도 똑같이 백은 원포인트. 자, 항상 콤아웃 하세요. 콤아웃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콤아웃을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콤아웃 하시면서 하세요. 자, 요거만 해도 머리가 안으로 쑥쑥 들어가죠. 무게 지점을 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서 말발굽 존에 있는 코너 정리만 하셔도 부드러움이 연출이 된다. 커트선의 부드러움을 연출이 많이 된다. 말발굽 존에 있는 코너 정리만 하셔도. 아까보다 뻗치는 느낌이 어때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근데 얘는 뭐예요? 디자인은 뭐예요? 원넥스예요. 무게 지점은 변화가 없어요. 형태도 변화가 없어요. 얘 원넥스예요. 원넥스의 말발굽 존의 코너만 정리한 거예요. 1cm 미만.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원넥스가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시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요 밑에 있는 머리는 어때요? 얘는 뒤집어져요 지금. 왜 그래요? 아직도 사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에 위 있는 머리만 코너 정리가 돼서 괜찮지, 나머지 머리는요 아직도 사각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게 라운드가 되면 머리가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라운드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 이렇게 원넥스일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한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요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대각 아래로. 자, 빗질은 어디서 한다? 위에 있는 빗질은 탑 포인트를 기준점에서 백은 원 포인트, 앞에 사이드는 뭐다? 다중 포인트로 들어간다. 더워. 자, 자세는 원포인트. 각도는 어디까지 올릴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자, 지금 이 상태에다 보니까 이제 무게 지점이 이제 바뀌었죠? 그쵸? 무게 지점이 이제 여기 또 다시 생겼어요. 요 정도 각도를 내려서 지금 요 정도 각도는 한 30도 아니면 45도 정도 돼. 밑에는 45도 정도 되겠네요. 위에 머리는 거의 한 10도 미만이고 밑에 머리는 거의 45도 정도 각도가 나오겠네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양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두상의 각도는 제각각 다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시각으로 보이는 각도가 있고 두상에서 생각하는 각도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우리는 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두상은 밑에 있는 언더존은 두상이 들어가 있고 크레스트는 터너가 있고 크레스트 윗부분은 또 두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인지하셔야 돼요. 아셨죠?
각도가 어떤 각도냐에 따라서 얘가 언더 크레스트 밑에 있는 부분이 하이 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커트는요 한 45도나 60도 미만은 하이 그레디션이 생겨요. 그 대신에 90도로 제가 빗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크레스트 밑에 있는 언더존은요 하이 레이어가 나와요. 인지되셨어요? 하이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위에 머리가 짧고 밑에 머리가 길다 그러면 뭐? 위에 머리가 짧고 밑에 머리가 길다 그러면 뭐? 하이 레이어. 위에 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다 그러면 뭐? 그레디션. 인지하세요? 자, 한 번 진행했죠. 2번. 세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머리 어때요? 아까 지저분하게 막 삐쳤던 머리보다 훨씬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쵸? 옆에 사이드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해서 잡는다. 한 번에 해서 한 번 반. 왜요? 왜? 한 번에서 한 번 반 하는 이유는 왜? 백에서는 세 번 하는데 사이드에서는 한 번에서 한 번 반만 해. 왜? 왜? 대답 좀 해줘. 진짜.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이민혜, 너 그럴 거야, 자꾸? 대답 안 할 거야, 너? 청소를 듣는 거야. 만만한데 좋으니까. 실명을 거론하는 거야. 초상권 치네. 초상권 치네. 자, 옆에 사이드는 여기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1cm 정도, 2cm나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2cm,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1cm 정도의 원랭스를 그냥 남겨줘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백에 있는 모발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 한 뼘 정도에 되는 모발의 분포량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옆에 사이드는 어때요? 사이드는 지금 이만큼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의 머리카락이 지금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무게감이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모발의 양보다 얘가 생기는 모발의 양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층을 동일한 고도에 맞춰서 이 층과 이 층을 똑같이 고도에서 맞춘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는 너무 뚱뚱한 사람이 돼버리고 얘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 돼요. 극과 극이 돼버려요. 그래서 백에 있는 머리카락과 옆에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의 공간 메꾸기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는 이걸 공간 메꾸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공간 메꾸기를 적절하게 응용해서 해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커넥션의 느낌이 나오겠죠. 백에서는 레이어가 있는데 사이드에서는 레이어가 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간 메꾸기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서 커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머리를 잘라야겠죠. 앞머리를 지금 아까 원랭스 잘랐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똑같이 앞에 후대를 자른 사람들 같이 연결해서 커트를 해주면 앞머리는 레이어가 다르대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오늘 컷 할 거는 남자 앞에 머리를 층을 내야 되겠죠. 근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자,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세 가지 방법 있죠? 뭐 있어요?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세 가지 방법. 아니,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방법 세 가지. 형태를 변하시는 세 가지요? 응.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세요. 형태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 정중선, 이어 뒤어 라인, 프론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내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자, 프론트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어 뒤어에서부터 시작할 건지, 정중선부터 시작할 건지, 형태를 변화시키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뭘부터 시작했어요? 시작선을. 정중선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원장님, 정중선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앞에 프론트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방법과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방법 차이점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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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까?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와 뒤부터 시작하는 거. 백의 형태요? 몰라요? 앞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쵸?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머리 잡은 다음에 또 잡은 다음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잖아. 이거 잡은 다음에 백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근데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방법은 길이의 선정의 형태를 내가 미리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프론트의 선정을 내가 어디까지 잡을지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론트부터 시작하고 나서 빼고 나중에 정중선을 잡으면 정중선의 기장이 내가 어디까지 짜릴지 내가 감을 못 채요. 하다 보니까 얘를 나중에 다 짜고 나서 얘를 다시 수정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문제가 밸런스가 안 맞다. 앞에 머리 층을 어디까지 내야 될지 내가 감을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감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프론트를 먼저 시작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지만 백 정중선에 있는 선을 다시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프론트를 또 다시 봐야 될 성향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론트를 그러니까 정중선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나면 내가 적절하게 앞머리는 어디까지 자를 거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커트 방법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프론트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정중선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형태의 디자인 전체적인 형태의 아웃라인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중선에서부터 자르는 거는 내가 앞머리를 내가 어디까지 자를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한 대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훨씬 더 앞머리 자르는 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정중선부터 먼저 자르는 게. 하지만 프론트부터 자르는 거는 내가 예측을 못해요. 뒷머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자를지 내가 가늠을 못 쓰고 어느 선까지 뭐 있는지 내가 가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의 디자인은 앞에 있는 프론트가 시작이 아니고 정중 뒤에 있는 머리가 전체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앞에 머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는 뭐를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어떤 거 앞에서 머리를 잘라도 되고 뒤에서 머리를 잘라도 되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프론트를 먼저 자르는데 앞에 있는 프론트를 자를 때 이 맨 앞에 있는 머리를 제가 어떻게 자르겠죠? 어떻게 자르겠죠? 삼각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깊은 삼각 섹션을 나누시면 돼요. 깊은 삼각 섹션. 너무 얇은 삼각 섹션을 따지 마시고요. 아니면 얇게 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중선을 나눈 상태에서 얇게 하실 때와 깊게 했을 때의 차이점. 얇게 했을 때의 차이점. 남전 선생님. 얇게 초상권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앞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깊게 해서 앞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차이점. 좌우층이 넓고 상하의 층과 좌우의 층이 둘 다 바뀌어요. 상하의 층과 좌우의 층이 다 바뀌어요. 다 짧아져요. 조금 잡았을 때는 상하의 층만 연결이 되지만
뒤에서 넓게 잡았을 때는요, 좌우, 상하의 층과 좌우의 층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머리를 짧게 잡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양을 많이 잡아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쵸? 층의 레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요즘에 대체적으로 어때요? 사람들 머리가 앞에 머리가 숱이 많아요, 적어요? 어? 많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시술뱅 해가지고 양을 정말 1cm만 컷하는 사람도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만 잘라도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양을 많이 잡을지 적게 잡을지 우리가 판단을 하시고요. 앞에 삼각식 시전 한 다음에 일자로 자를 것인지 V라인을 자를 것인지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는 V라인을 자를게요. 왜 V라인을 잘라요? 앞에 머리 위험 지역 때문에 이렇게 V라인을 잘라요. V라인 자르면 앞에 위험 지역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 없다? 컨트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커트를 진행한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다 빗질을 해서 한 번에 빗질을 한 상태에서 내가 코너 정리를 자를 것이냐, 맞죠? 한 번에 잡은 상태에 내가 코너 정리를 자를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코너 정리를 자를 것이냐, 내가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응? 내가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각 아래로 해서 커트를 했을 때 세 번에 나눠서 우리가 커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에 나눠서 커트 진행해볼게요. 자, 빗질은 일단 다 해보세요. 빗질은 이렇게 다 해서 원랭스 기준선 잡았죠? 원랭스 기준 잡아서 자, 대각 아래로 커트해서 세 개를 다 모아서 커트를 했어요. 자, 밑에 있는 머리 원랭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살짝 올렸어요. 상관없이 생겨 안 생겨요? 밑에 머리 존재해야 해요. 기존에 자른 머리를 잘라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 안 잘라 나가면 빠져버리잖아.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 많이 잘랐죠? 두 번째 많이 잘랐죠? 세 번째 아주 제일 적게 잘랐죠? 맞아요. 그 대신에 자, 이 작업은 다리는 고정, 몸은 이동. 왜요? 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몸은 이동. 다리는 고정, 몸은 이동. 이렇게. 왜요? 두상이 페이스라인은 굴려져 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페이스라인으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위아래로 하고 양쪽에 있는 부분의 이 코너가 굉장히 각이 세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굴려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각을 잡았다 그냥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간 것과 자, 이렇게 간 것과 자, 이렇게 간 것과 뭐 차이가 날까요? 위로 아래로 올라간 게 각이 세지겠죠. 그쵸? 자, 그쵸? 이렇게 간 것과 이렇게 간 것과 몸이 이동. 그쵸? 윤곽 파팅에서 몸이 이동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간 것과 이렇게 간 건 달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달라요. 자, 선을 딱 보시면 어때요? 선이 훨씬 더 이쁘죠? 다시 반대쪽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광고는 많이 홍보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겠죠? 스플라인의 곡선을 제가 타는 거에 대해서 유동성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요즘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머리 다이렉션 커트는 철학을 제가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냥 딱 정적으로 직선만 하는 그런 커트선이 아닌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의 둥근 구조에 맞게끔 선도 둥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어요? 그 장인들 하는 거? 장인들이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직선이 많아요. 처음에는 직선이 많은데 나중에는 장인들이 가면 갈수록 곡선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곡선이 굉장히 유동성 있게 곡선이 많아요. 단적인 예로 이 가위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가위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보자들이 가위를 가를 때는요. 초보자들이 가위를 갈 때는 직선으로 가위를 갈아요. 나를 세워요. 나를 세워야지 가위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세워요. 근데 베테랑들이 나를 가를 때는요. 곡선을 갈아요. 곡선을 가기 때문에 자르면 자를수록 어떻게 돼요? 가위가 무뎌지지 않고 가위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쓰면 쓸수록 가위날이 오히려 더 무뎌지지 않고 더 좋아져요. 곡선으로 나를 가르면. 근데 직선으로 나를 가서 나를 세워서 나를 가면 머리가 자르면 자를수록 그 날이 빨리 무너져요. 더 빨리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 커트선도 똑같아요. 커트선도 초보자들이 커트할 때는요. 초보자들이 커트할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쭉 자르고 수쳐놔요. 한번 딱 자르고 수쳐놓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번 자른 상태에서 계속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 이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선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이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대신에 작업을 그냥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곡선을 정면을 봤을 때 이 선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줄 것이냐,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줄 것이냐, 곡선을 이용해서 올려줄 것이냐, 곡선을 이용해서 올려줄 것이냐. 이 차이라는 얘기예요. 곡선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선이 더, 자, 위아래로 곡선을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만 라운드예요. 위아래만 나오는데 내가 대각으로 잡아주면 위아래 라운드, 좌우 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아래만 라운드를 잡을 것이냐, 위아래 상하 라운드, 좌우 라운드를 동시에 잡을 거냐. 상하 라운드를 동시에 잡는 건 대각 파팅이에요. 대각 파팅이 그래서 둥근 라운드의 대각 파팅은 최고 이상적인 라운드를 잡는데 최고예요. 대각 파팅은.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처음에 자를 때는요, 양을 많이 잘라요. 두 번째 갈 때는 빗질해서 따라올 것만 잡으면 돼요. 양을 적게 잘라요. 세 번째 올라갈 때는 밑에 머리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를 때는 양이 적어져요. 코너가 조금씩 이제 위에 머리에 따라서. 그 대신에 뭐예요? 벌써 굴려졌죠? 제가. 그래서 상하의 라운드, 좌우의 라운드를 동시에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이 뽑아놨어요.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선 다시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이제 밑에 가이드선이 이제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면 목선 자체가, 지금 이 가발은 목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 있지만 사람 모발은 절대 깔끔하게 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발머리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다시 잡아서 기준선 잡아서 가이드라인 다시 잡아야 돼요. 얘는 목선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사람 머리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W나 M자나 이렇게 머리가 나 있어요. 거의 대부분 M자 머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M자 머리의 느낌대로 커트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가이드선을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빗질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포인트 커트 진행하시고요. 포인트로 커트 진행해서 가이드라인 다시 잡아주시고요. 질감형이 참 중요하죠. 그쵸? 자, 지금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좌우에 층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상하의 층만 많아요. 상하의 층만. 왜? 자, 상하의 층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의 층만. 질감 정리는 뭐 기존에 여러분이 하시던 거 많이 하시니까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근데 대체적으로 포인트를 한 것과 넣은 것과 안 넣은 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수술 안치기 거의 수술 안치기 때문에 거의 포인트 커트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가발 괜찮은데? 네? 가발 괜찮은데? 다 바꿨어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대각 아래로 지금 진행했잖아요. 대각 아래로. 지금 아까 이제 그 이민호 원장님이 왜 오늘 한 가지만 하는데 세 가지로 합니까? 되겠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한 번 잡으면 어때야 돼요? 아까 처음에 잡았던 거고요. 자, 한 번 잡고, 또 잡고, 또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세 번을 잡았죠? 두 번째 들어갔어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갈 건 뭐였냐면요. 첫 번째 잡은 건 한 번에 잡은 거. 첫 번째 잡은 거 한 번 잡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또 잡았어요. 그래서 각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잡은 건 층을 내는데 곡선이 한 번에 딱 잡혀 있죠.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동시에 층이 잡는데 각이 세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운드가 돼요. 라운드가 되고 1차 가이드라인 라운드, 2차 가이드라인 라운드.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두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 각이 졌죠. 각 졌어요, 안 졌어요? 각 졌죠? 그래서 이 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슬라이스. 최대한 낮은 각도로 슬라이스. 아까보다 어때요? 떨어진 선이. 아주 편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첫 번째 한 번 잡는 거, 세 번 잡는 거, 슬라이스. 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업대로 하면 집에서, 살롱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셔도 돼요. 지금 하는 작업대로. 그 대신에 잘 보시면 내가 각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 각은 무겁죠? 점점 가면 가서 어떻게 돼요? 얘가 많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좌우의 층이 없어요, 지금. 좌우의 층은 없습니다. 상하의 층은 있지만 좌우의 층은 굉장히 얇게 있어요. 대각 아래로. 그러니까 대각 아래로
이 작은 요 각에만큼 수평에서 요 정도 되면은요, 요 정도 되면 지금 요 정도의 각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의 각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의 각. 그쵸? 내가 좀 더 올리면 이 정도 각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더 층이 많아지겠죠. 층이 요 정도 각밖에 안 생긴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잡은 거, 두 번째 잡은 거, 세 번째 잡은 거. 그쵸? 그래서 요 정도의 각밖에 안 생긴 거예요. 참 수학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수학이라는 게 이 피타고라스의 법칙에 이용해서 수학이 처음에 삼각형을 각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잡은 요 각을 잡으면 요만큼 층이 나요. 요만큼 층. 떨어졌을 때 층이 요 정도의 각이 층이 생겨요. 처음에 각을 요 정도 잡으면 층도 요 정도 딱 그만큼만 생겨요, 층이.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위대하고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정도 각이 딱 생긴다는 걸 개념을 잊지 마시고 여기도 똑같이 슬라이싱 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드라이를 쫙 했는데 드라이 다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서도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각이 졌어요. 왜 각이 졌어요? 얘 때문에. 얘 뭐예요?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말발굽존. 말발굽존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발굽존을 해결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1cm 코너 정리 하셔야죠. 맞죠? 코너 정리 하셔야죠. 자, 뒤에 부분도 지금 코너 정리 안 됐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에 코너 정리 1cm 자, 무게 지점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무게 지점 변화 왔어요, 안 왔어요? 무게 지점 변화 왔어요, 안 왔어요? 무게 지점 변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됐거든요. 무게 지점 변화 안 왔어요. 무게 지점 변화 없습니다. 코너 정리만 된 거지 무게 지점은 변화가 없어요. 무게 지점은 얘잖아요. 내가 칙을 대각 위로 해서 요만큼 잘랐어요. 그럼 무게 지점은 여기 와요. 대각 위로 잘랐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무게 지점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무게 지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원엑스 잘랐을 때 무게 지점 여기 있었어요. 무게 지점 코너 정리했는데 무게 지점 변화가 없어요. 무게 지점 변화가 없지만 코너 정리는 됐어요.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더 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코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무게 지점은 변화가 없다. 코너 정리를 한다고 해서 무게 지점의 변화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게 지점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코너 정리를 한다고 해서 1cm 자꾸 질문해야지. 아, 재밌다. 질문해야지. 배우지. 남자 선생님, 코너 정리하면 무게지점 생겨, 안 생겨? 코너 정리하면 무게지점 변화가 있어, 없어? 다음에 또 물어본다. 그럼 또 못 대답 못한다. 저기 이미려 원장님은 대답해, 이제. 저기 이미려 원장님은 학구파예요, 완전 학구파. 박세종 선생님도 없어요. 딱 얘기할 것 같아. 주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코너 정리 얘기는 할 게 별로 없죠. 그쵸? 여기다 코너 정리. 자, 여기도 코너 정리할 때는 그냥 코너 정리를 했을 때, 자, 여기도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대각 아래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코너 정리할 때는 내가 몸이 이동해서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르고요. 자, 아까가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자, 똑같이 자, 몸이 계속 뭐예요? 뭐 했어요? 이동했어요, 이동. 그쵸? 여기도 똑같이 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자. 계속 요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죠? 아까부터 어때요? 근데 곡선을 보세요, 곡선. 곡선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 자, 곡선을 보세요. 부드럽죠?
부드럽죠? 자, 그러니까 자, 내가 다리로 이동할 것이냐, 몸이 이동할 것이냐, 몸이 이동할 것이냐. 자, 자 이렇게 버티컬 잡았을 때 몸이 이동할 것이냐, 몸이 이동하니까 곡선 나와요, 안 나와요? 곡선 나오죠. 다리로 이동할 것이냐, 곡선 나와요, 안 나와요? 좌우는 곡선이 나오지만 상하는 곡선이 안 나와요. 근데 몸을 이동하는 건 어때요? 몸을 이동하는 건 어때요? 다 곡선이 나와요. 그쵸? 근데 좌우는 이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뭐예요? 다리가 이동하면서 곡선 나오고, 또 다리로 이동해서 곡선 나오고, 또 다리로 이동해서 곡선 나오고. 그럼 어떨까요? 다리와 몸이 같이 이동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쵸?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와요. 자, 얘도 앞머리 무게 지점은 어디 있어요? 얘 있죠. 그쵸? 아까 코너 1cm만 잘랐잖아. 1cm만 잘랐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무게 지점이라는 개념을 근데 내가 가지고 거기서만 유지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후대각에 대한 느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쁘죠?